제초안은 준공 시점에 내야 돼요. 입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입주할 때 잔금도 내야 되는데 잔금 말고 제초안을 내야 되고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웃긴 게 1세대 1주택자는 자기가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계획도시법을 보시는 분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제초안 이슈가 엄청나게 쟁점이 될 거라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뤘는데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초안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사소한 주택에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은 수의 주택에만 적용이 될 것 같지만은 노후 계획 도시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후 주택들에 모두 적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꽤 무거운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머니S에서 반포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1.6억 폭탄이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이게 5월 10일 지난주에 났던 기사인데요. 제초안의 첫 부담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그런 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올해 작년 말에 있었던 11월 말에 보도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로,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23년 11월 달에 제초안을 개정했습니다. 좀 더 완화시켜줬어요. 완화시켜줬고, 그거를 올해 3월 27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화하는 과정에 21대 국회 국토위 멤버들이 막 서로 설왕설래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정 제초안법입니다. 근데 저는 무려 17년도에 이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굉장히 이 상업적인 제목, 이런 제목의 책을 내가지고 위즈덤이랑 냈었는데 제 두 번째 책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정말 많이 팔려가지고 위즈덤 담당자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릴 수가 있냐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제 첫 번째 책보다 두 번째 책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 요때 제초안을 다루면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적용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가격 양상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제초안을 다룬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초안은 근데 뭐냐, 간단히 도식화하면은 종후 가격, 재건축이 끝난 상황을 종후라 하고요, 재건축을 하기 전을 종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후 시세는 빼기 종전 시세, 그러니까 한후 하기 전, 그럼 이게 딱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뭘 또 원가로 반영해 주냐면은 걸리는 기간에 필요한 자연상승률, 주택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한 2, 3%씩 올라가잖아요. 과연 완만하게 올라갈까 막 이렇게 너를 띄는데 어쨌든 자연상승률이 있고, 두 번째는 관련한 공사비, 개발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박스를 원가라고 해서 종후 가격에서 원가, 종전 원가, 자연상승률 셋 다 더했을 때 이거가 결국 초과이익이다. 그리고 초과이익이 일정액을 넘어가면은 이제 세금을 내겠다. 이게 제초안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도식화한 겁니다. 근데 과거는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과세를 했는데 지금 개정법에서는 8천부터 과세로 바뀌었어요. 요약을 하면은 요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3천만 원 이하이면은 초과이익이 면제, 3천에서 5천 사이면은 10% 내라, 5천에서 7천 사이 금액은 20% 내라, 7천, 9천은 30%, 9천, 1억 천은 40%, 1억 천 넘는 부분은 50% 내라, 이런 누진과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정은 8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 8천, 1억 3천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단위로 뜨는데, 그래서 2억 8천 초과하면 50%가 있고요. 부과 구간 단위가 늘어났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고요. 근데 장기 보유 감면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집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한 사람은 종전엔 감면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면을 70% 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초안이 종전에는 뭐 3억이었는데 70% 감면되면 2억 1천만 원 감면되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최대 감면율이 생겼다는 점에서 지금 꽤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가액도 커졌으니까 좀 완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제초안법은 여야가 결국은 합의한 건데 원래는 정부가 8천이 아니라 1억 원 이하부터 하고 그 다음에 3억 8천 넘는 구간부터만 50% 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국토위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야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0.8억으로 하자, 그러니까 3천에서 8천으로 2점 몇 배만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장기 보유 감면율도 10년 이상 50%인데 20년 이상 70%를 서로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 법안 소위에서는 어떤 톤이었냐면은 야, 그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그냥 결국 제초안도 다 면제해주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법에서는 50% 감면이었지만은 15년 60%, 20년 70%를 신설하면서 그 감면을 좀 더 많이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갖고 가도록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 부과를 강화하는 거를 조금 막으려고 이제 법안 소위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을 이렇게 완화하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전에는 현재 서울 40개, 인천 경기 27개, 지방 44개, 전국 111개 중에서 이게 부과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67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제일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울은 7개밖에 안 줄었는데 인천 경기는 거의 반 줄었고 지방은 반보다 더 많이 줄었다. 그리고 금액도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평균 1억 5천만 원이 제초안 금액이고 인천 경기 3천만 원, 지방은 600만 원이야. 그래서 지방은 제초안이 있더라도 뭐 600만 원 정도면 내시겠죠. 근데 경기도는 평균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은 1억 5천 정도 되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제초안은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도 비례해서 커지니까 고가 부동산의 가격을 조금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개정 제초안, 올해 3월 27일부터 시작한 개정 제초안의 첫 단지가 아까 반포현대 재건축이라고 한 게 머니에스 기사인데 정비업계에 따르면 그게 지금 이름은 뭐냐면은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이 아파트가 초과이익을 납부할 첫 번째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반포자이 밑에 요 두 단지 있는 거 요거 두 동 있는 요 놈이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제초안이 된 겁니다. 지금 시세는 31평 24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내 부담금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21년 원래 8월에 준공돼서 그 해 갈 거였는데 네,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종후 시세가 없었던 거예요. 종후 시세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22년에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22년에 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초안을 완화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진과세 구간 상향이랑 부과를 인하해주겠다고 제초안 완화해주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이거 약간 부과를 유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게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그래서 서초구청이 부동산 검증을 걸쳐가지고 올 8월에 부담금을 이제 결정 부과할 방침이에요. 올 8월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도 입주 시점 공시가액 추정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 주택가액의 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 높은 걸 쓰는데 이때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2017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서 부동산원이 이걸 조작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그게 과소하게 측정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연주택 상승률이 되게 높으면은 결국 최종 가액이 높더라도 그 자연주택 상승률이 높으면은 종전가액에서 상승률 곱한 게 원가가 되니까 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게 과소 추정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나는 그 금액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그 시세 조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판단이 어떻게 나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서울의 고가나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는 일반 분양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면은 이제 조합의 분담금은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추가이익이 발생하면은 입주할 때 제초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이중으로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리는 그런 구조예요.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이익이 크고 준공 시세가 크면 클수록 내가 제초안을 많이 내야 돼. 그런 외통수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국토위 소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김희국 의원 이분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초과의 환수법은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입니다. 2006년도 주택가격이 막 급상승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때 판교, 김포, 신도시 만들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일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3천만 원을 가지고 17년 전에 3천만 원이 지금 얼마냐 이런 논란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로 재건축이라는 게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층고도 높여주고 재건축하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 30년도 안 된 이런 아파트까지 재건축해서 4년 5년 동안 전세 나가야 되냐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미철 의원님 말씀처럼요. 이것 재건축 부담금 해버리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한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도시 재개발해가지고 자가 정착률은 대구나 어지간한 지역은 20%도 안 됩니다. 17%밖에 못 들어가요. 그 와중에 재초안을 부담한다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거나 유예되어야 되고 다만 이 제도에 이 사람의 이득을 얻은 게 확정되면은 재산세로서 돈을 걷어서 그걸 공공에 쓰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시작돼서 17년 동안 얼마 걷었냐면 25억밖에 안 걸렸어. 25억밖에 안 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법은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25억 걷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무원님들께 부탁합니다. 대체 법과 제도는 이지 앤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간이 이렇게 복잡하냐? 3천 기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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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이런 구간이 복잡한 거는 나는 정말 이해도 잘 안 됐고 합리성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하면 안 된다.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자기 집이 노후에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들어서 고쳐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 재초안 내게 되면 본인이 못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비맥락적 환수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랬더니 심상정 의원이 받았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세금으로 가면은 지금 세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린 그 이상으로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 세금 다 깎아버렸지 않냐 요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손볼 것 같으면은 특히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집값도 안정하게 연착륙을 시켜서 서민도 주거 안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접근이라면은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한 거가 합리화하는 것까지는 내가 반대 안 하겠다. 근데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과 또 물가 상승분 다 고려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기준이냐? 예를 들면은 지난번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렇게 그만큼 돈을 많이 가져가면 되냐 하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었던 것처럼 소위 50억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냐? 한 달에 300밖에 안 되는데 1억은 엄청난 돈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이면은 소위 3년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게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10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큰 돈이다. 그래서 국민 수용성에서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재초안이 잘 된 정책이라는 게 43%, 잘못이 28%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잘 됐다는 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냐의 영역이지 그냥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건축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국민적인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접근해야지 자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사람들 말만 들어주면 되냐. 그래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했는데 이런 회의록 같은 거를 사실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그 회의에 있는 것 같은 어쨌든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제 회의록을 다 보여주지는 어떻겠고 어쨌든 이런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바꿨다? 8천만 원 이상부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택에 올해 8월에 딱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은 그 시세 조정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머리 아프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초안은 결국 노후계획도시법, 노후계획도시법도 지금 제초안에 다 열려 있어요. 목동 신도시 다 제초안에 열려 있어요. 노원구 전부 제초안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에 재건축된 주택들은 다 제초안을 회피했는데요. 17년의 관리처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전부 제초안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초안은 17년 동안 25억밖에 수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화 됐는데 올해 8월에 첫 부과를 시작하게 되면 이 법이 완전히 살아나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제 아파트 소름공식 모델에 제초안을 반영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제초안은 준공 시점에 내야 돼요. 입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입주할 때 잔금도 내야 되는데 잔금 말고 제초안을 내야 되고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웃긴 게 1세대 1주택자는 자기가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계획도시법을 보시는 분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제초안 이슈가 엄청나게 쟁점이 될 거라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뤘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제초안을 진짜 없애자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안 없애졌고 개정이 된 상태로 딱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면은 세수가 아마도 한 2조 원 정도 거치는 것 같아요. 1년에. 아마도 아니면 재건축이 더 되면 더 많이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세금인 것 같은데 그 제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채부심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